너 여기서 일한다며? 근데 말이야, 우리가 시킨 일 왜 못 해준다는 거야? 그건 너희 셋이 오늘부터 이 호텔에서 아무것도 얻어갈 수 없기 때문이야. 뭐, 너 같은 직원이 우리한테 왜 안 된다는 건데? 직원이 아니라 이 호텔의 주인이니까. 그 말이 떨어지던 순간 동창회장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누구도 웃지 못했고 누구도 다음 말을 하지 못했죠. 사람들은 몰랐지만 그녀에게 오늘은 40년 전의 겨울을 마침내 닫는 날이었습니다. 이야기는 40년 전 그 개울가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앞으로 펼쳐질 비밀과 감동의 순간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40년 전 여름, 충청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논두렁 사이로 난 좁은 흙길을 따라 걸으면 낡은 교문이 보이고 그 안에 단층짜리 초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철봉대, 먼지 날리는 운동장, 그리고 개울가로 이어지는 뒷길까지. 그 시절 시골 학교의 풍경은 다 비슷했죠. 11살 윤정이는 그 학교에서 가장 조용한 아이였어요. 아버지는 정이가 5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삭바느질로 겨우 생계를 이어갔어요. 정이의 옷은 늘 깨끗했지만 색이 바랬고 신발은 항상 한 치수 작았어요. 그래도 정이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밤새 바느질하는 등 뒤를 보며 자랐으니까요. 그런 정이에게 학교는 지옥이었어요. 박미자, 최선자, 고태식 이 세 명은 늘 함께 다녔어요. 미자는 면사무소 직원의 딸이었고 선자는 마을에서 제일 큰 슈퍼를 운영하는 집안이었고 태식은 이장의 막내 아들이었죠. 시골 마을에서 이 정도면 있는 집 자식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정이는 좋은 먹잇감이었어요. 야, 윤정이. 너 또 그 옷이야? 작년에도 입었잖아. 옷이 터질 것 같네. 미자가 먼저 말을 걸면 선자가 킥킥거리며 맞장구를 쳤어요. 얘는 옷이 한 벌밖에 없나 봐. 가난뱅이니까. 태식은 직접 손을 쓰는 역할이었어요. 정희의 책가방을 발로 걷어차고 실내화 가방을 낚아채고 도시락을 일부러 부딪혀 엎지르게 만들었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하굣길, 개울가에서 3명이 정희를 에워쌌어요. 야, 이거 뭐야? 실내화 가방에 꽃무늬 수놓았네. 미자가 정희의 가방을 빼앗아 들어 올렸어요. 그건 어머니가 밤새 수놓아 준 거였어요. 낡은 청가방이 부끄럽지 않게 작은 들꽃 3송이를 정성껏 새겨 넣은 거였죠. 우와, 진짜 촌스럽다. 이런 걸 들고 다녀. 선자가 가방을 받아 이리저리 흔들었어요. 돌려줘.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 안 들려. 태식이 가방을 낚아채더니 개울 쪽으로 걸어갔어요. 돌려달라고. 정희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순간 태식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야, 감히 소리 질러. 태식은 웃으며 가방을 개울물에 던져버렸어요. 풍덩. 꽃무늬 실내화 가방이 물속으로 가라앉았어요. 어머니의 밤샘 바느질이 작은 들꽃 3송이가 탁한 개울물에 잠겨 사라졌어요. 정희는 물속을 바라보며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야, 쟤 울 것 같아. 에이, 쟤는 안 울어. 감정이 없나 봐. 진짜 징그러워, 쟤. 3명은 킥킥거리며 사라졌어요. 정희는 해가 질 때까지 개울가에 서 있었어요. 물속에 손을 넣어 가방을 건졌지만 꽃무늬는 바느질이 다 풀어져 있었어요.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밤 정희는 처음으로 일기장에 글을 썼어요. 오늘 가라앉은 건 가방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에요. 하지만 나는 다시 떠오를 거예요. 반드시. 11살 아이의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다짐만큼은 또렷했어요.
40년 후 서울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호텔 그랜드 윤이 서 있어요. 18층 높이의 이 건물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품격 있는 시니어 전용 호텔로 알려져 있어요. 은퇴한 기업인들, 전직 고위 공무원들, 그리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상류층 시니어들이 이곳을 찾아요. 로비에 들어서면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대리석 바닥 위로 부드러운 조명이 퍼져요. 벽면에는 한국 근현대 화가들의 작품이 걸려 있고 곳곳에 놓인 화분에서는 은은한 꽃향기가 나요. 이 모든 것을 만든 사람이 바로 윤정이에요. 51살의 정희는 매일 아침 6시에 호텔에 도착해요.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 바로 오너라는 걸 직원들은 알고 있어요. 그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어요. 정희는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를 걸치고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어요. 흰머리가 섞인 단발머리를 단정하게 넘기고 얇은 금태 안경 너머로 로비를 한번 훑어보았어요. 대표님, 좋은 아침입니다. 프론트 매니저 김현수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수고해요. 오늘 체크인 예정 손님은요? 12분이십니다. 그중 신규 손님이 4분이시고 단골 손님이 8분입니다. 좋아요. 신규 손님들 객실 점검은요? 새벽에 완료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무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을 때 스쳐 지나가는 모든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정희는 한 명 한 명에게 눈을 맞추며 가볍게 고개를 숙여 답했어요. 그게 정희의 방식이었어요. 위압적이지 않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존경받되 두려움을 주지 않는. 집무실에 들어서자 비서실장 이수진이 일어나 보고를 시작했어요. 대표님, 오늘 오전 일정입니다. 9시에 객실팀 주간회의, 10시에 신메뉴 시식회, 11시에 마케팅팀 보고가 있습니다. 점심은요? 비워두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아니요. 그대로 두세요. 정희는 창가로 걸어가 한강을 내려다보았어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40년이 걸렸어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 식당 서빙부터 시작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검정고시를 준비했어요. 23세 야간 대학에 입학해 경영학을 전공했고 30에 작은 게스트하우스 매니저가 되었어요. 쉼없이 일했어요. 잠을 줄이고 밥을 거르고 모든 것을 호텔 경영을 배우는데 쏟아부었어요. 40에 중급 호텔 지배인이 되었고 45에 투자자를 만나 이 호텔을 세웠어요. 그리고 지금 51살의 정희는 대한민국 호텔업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경영인 중 한 명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성공에도 불구하고 정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개울가의 기억이 남아 있었어요. 번져버린 꽃무늬, 킥킥거리던 웃음소리, 넌 평생 아무것도 못 될 거야. 그 말들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때때로 정희의 꿈에 나타났어요. 정희는 창가에서 돌아서며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오늘도 할 일이 많았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는 현재니까요. 하지만 그날 오후 예약팀에서 올라온 보고서 한 장이 정희의 눈에 들어왔어요. 국민학교 제27회 졸업생 동창회 예약건. 정희는 그 글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국민학교, 그 시골 학교, 그 개울가.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40년 만에 처음 느끼는 떨림이었어요. 박미자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미자는 61살이 된 지금도 자신이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어요. SNS 팔로워 8만 명. 미자의 품격 생활이라는 계정을 운영하며 시니어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죠. 고급 레스토랑에서 음식 사진을 찍고 백화점 문화센터 강좌를 듣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모습을 올려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남편 사업이 10년 전에 망했어요. 지금은 월세 아파트에 살면서 협찬으로 받은 물건들을 당근마켓에 되팔아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어요. SNS에 올리는 화려한 삶은 전부 협찬이거나 빚을 내서 만든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미자에게 호텔 협찬은 절박한 문제였어요. 그랜드 윤에서 무료 숙박 협찬을 받으면 최소 한 달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어요. 그 한 달이 미자에게는 생존의 시간이었죠. 며칠 전 미자는 호텔 마케팅팀에 협찬 요청 메일을 보냈어요. 아직 답이 오지 않아 초조한 상태였어요. 최선자의 이야기는 더 복잡해요. 선자는 평생을 잘 사는 척하며 살아왔어요. 남편은 중소기업 부장으로 은퇴했고 자식은 아들 하나. 그 아들이 이번에 결혼을 해요. 상대는 강남 대기업 임원의 딸이에요. 선자는 이 결혼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사실 선자네 집안은 겉보기만 번듯해요. 남편 퇴직금은 이미 주식에 날렸고 아파트도 전세예요. 하지만 신부 측에는 자가 아파트에 여유 있는 집안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결혼식 장소가 문제였어요. 신부 측에서 그랜드 윤을 원했어요. 그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려야 체면이 선다고 했죠. 선자는 호텔에 예약 문의를 넣었지만 비용이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호텔 측에 사정을 봐달라고 할인을 해달라고 여러 번 연락했어요. 만약 이 결혼이 깨지면 선자의 거짓말이 전부 들통나요. 그게 선자에게는 가장 두려운 일이었죠. 고태식의 이야기는 가장 처량해요. 태식은 젊어서 잘 나갔어요. 이장 아들이라는 배경으로 공무원 시험 없이 면사무소에 취직했고 적당히 월급 받으며 적당히 살았어요. 결혼도 했고 애도 둘 낳았어요. 문제는 태식의 성격이었어요. 상사에게 대들고 후배를 괴롭히고 민원인에게 고함을 지르고 결국 강제 전보를 당했고 50대 초반에 명예퇴직을 당했어요.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자식들은 아버지를 피했어요. 지금 태식은 고시원에서 혼자 살아요. 퇴직금은 술값으로 다 날렸고 여기저기 취업 면접을 봤지만 번번이 떨어졌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고용해주는 곳이 없었거든요. 그러던 중 그랜드 윤보안팀에서 경력직을 뽑는다는 공고를 봤어요. 공무원 경력이 있으면 우대한다고 했죠. 태식은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면접은 일주일 뒤였어요. 이렇게 세 사람은 각자의 절박한 사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세 사정이 모두 하나의 호텔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동창회 준비 모임은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중국집에서 열렸어요. 미자, 선자, 태식. 이 셋은 초등학교 졸업 후에도 드문드문 연락을 유지해 왔어요. 친하다기보다는 서로의 삶을 확인하고 비교하는 관계였죠. 쟤보다는 내가 낫다는 위안을 얻기 위해 만나는 사이였어요. 어머, 선자야. 오랜만이야. 미자가 과장된 인사를 건넸어요. 명품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도 잊지 않았죠. 물론 그 가방은 협찬품이었어요. 미자야, 요즘 SNS에서 많이 보여. 잘 나가더라. 선자가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저 가방 진품일까? 계산하는 눈이었죠. 태식은 구석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예전의 당당함은 사라지고 어딘가 찌든 표정이었어요. 태식아, 너 요즘 뭐해? 미자가 물었어요. 그냥 이것저것. 태식은 대답을 얼버무렸어요. 아, 참. 나 이번에 호텔 협찬 받으려고 해. 그랜드 윤이라고 요즘 시니어들 사이에서 엄청 핫한 데야. 미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랜드 윤? 거기 나도 아는데. 선자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왜? 너도 거기 볼 일 있어? 우리 아들 결혼식을 거기서 하려고. 선자가 말하자 태식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나 거기 면접 봐야 하는데. 세 사람이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잠깐, 우리 셋 다 그 호텔이랑 볼 일이 있다고? 미자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세상 참 좁네. 선자도 웃었지만 눈빛은 웃지 않았어요. 이상한 긴장감이 테이블 위로 흘렀어요. 세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 둘보다 내가 먼저 호텔 일을 성사시켜야 해. 경쟁심. 40년 전부터 이어져 온 그 감정이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호텔 오너가 누군지 알아? 태식이 물었어요. 글쎄, 재벌 2세? 아니면 외국 투자자? 미자가 추측했어요. 나도 몰라. 근데 엄청 까다롭다더라. 예약도 쉽지 않고. 선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세 사람은 호텔 오너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오너가 40년 전 자신들이 괴롭혔던 그 아이라는 것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중국집을 나서며 미자가 말했어요. 아, 참. 이번 동창회 장소 어디로 할까? 서울에서 하자고 했잖아. 그냥 적당한 대로 하지 뭐. 선자가 대답했어요. 내가 알아볼게. 좀 그럴듯한 대로. 미자는 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동창회 장소가 확정되었어요. 그랜드 윤호텔 2층 연회장. 우연이었어요. 동창회 총무가 여러 호텔을 알아보다가 가격 대비 시설이 가장 좋은 곳으로 그랜드 윤을 선택한 거였죠. 하지만 세상에 진짜 우연이 있을까요? 어쩌면 이건 40년 전 개울가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마침내 끝을 향해 가는 과정이었는지도 몰라요. 예약팀장 최민호가 대표 집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어요. 대표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정희는 서류를 보던 눈을 들어 민호를 바라보았어요. 다음 주 토요일 2층 연회장 예약건입니다. 초등학교 동창회로 30명 규모인데 특이사항이 있어서 직접 보고 드립니다. 특이사항이요? 예약자 명단에 대표님 성함과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혹시 대표님 동창회가 아닐까 해서. 정희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명단 좀 볼 수 있을까요? 민호가 태블릿을 건넸어요. 정희는 화면을 천천히 스크롤했어요. 박미자, 최선자, 고태식? 그 이름들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정희의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40년간 갈고 닦은 포커페이스였죠. 네, 제 동창회가 맞네요. 아, 그렇군요. 그럼 특별히 준비해 드릴까요? VIP 대우로. 아니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반 예약으로 처리하세요. 다만,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날 저녁은 제가 직접 현장을 살피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직접요? 민호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희 대표가 일반 연회장 행사를 직접 관리하겠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오래된 친구들이니까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에는 따뜻함이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민호가 나가고 정희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박미자, 최선자, 고태식? 40년 전 그 이름들이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그때 비서실장 수진이 들어왔어요. 대표님, 마케팅팀에서 인플루언서 협찬 요청건 보고가 왔습니다. 미자의 품격 생활 계정에서 숙박 협찬을 요청했는데 검토 부탁드린다고. 미자의 품격 생활? 정의가 되물었어요. 네, 시니어 인플루언서인데 팔로워가 8만 명 정도 됩니다.
계정 분석 결과 타겟층이 저희 호텔 고객층과 일치해서 그 계정 운영자 실명이 뭐죠? 수진이 태블릿을 확인했어요. 박미자 씨입니다. 정희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어요. 일단 보리로 처리하세요. 제가 직접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진이 나가자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또 전화가 울렸어요. 예식팀이었어요. 대표님, 예식장 관련 문의가 있는데요. 최선자라는 분이 여러 번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드님 결혼식 날짜를 잡고 싶다는데 예산이 맞지 않아 할인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최선자. 정희는 눈을 감았다 떴어요. 어떻게 처리할까요? 보류요. 나중에 제가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또 내선이 울렸어요. 이번엔 인사팀이었어요. 대표님, 보안팀 경력직 채용건 최종 면접자 명단입니다. 서류 통과자 5명 중에서 내일 대표님 최종 면접이 예정되어 있는데 명단 먼저 전달드립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죠? 김태호, 이상민, 박준영, 고태식, 정. 잠깐, 뭐라고요? 다시. 김태호, 이상민, 박준영, 고태식. 고태식이요. 네, 공무원 경력 25년이고 명예퇴직 후 재취업을. 고태식? 정희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미자의 협찬 요청, 선자의 결혼식 예약, 태식의 취업 면접. 세 개의 선이 모두 이 호텔로 모여들고 있었어요. 우연일까요? 아니요. 정희는 우연을 믿지 않았어요. 세상에는 원인과 결과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죠. 40년 전 그들이 정희에게 했던 일, 그것이 원인이라면 지금 이 순간은 결과가 시작되는 지점이었어요. 정희는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어요. 표지가 낡고 모서리가 다른 수첩이었죠. 첫 페이지를 펼치자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어요. 오늘 가라앉은 건 가방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에요. 11살 정희의 일기였어요. 정희는 그 글씨를 오래 바라보다가 수첩을 덮었어요. 40년을 기다렸어요. 조용한 독백이었어요. 이제 떠오를 시간이에요. 정희는 전화기를 들어 비서실장을 불렀어요. 수진 씨, 다음 주 토요일 제 일정 전부 비워주세요. 네. 토요일에 VIP 고객 만찬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다른 임원에게 맡기세요. 그날 저녁 저는 동창회에 참석합니다. 동창회요? 대표님이 직접요? 네. 그리고 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그날 제 복장은 평상복으로 준비해 주세요. 호텔 대표가 아니라 그냥 동창으로 참석할 거예요. 수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대표님의 결정에는 항상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주 동안 정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처리했어요. 하지만 밤마다 혼자 남은 집무실에서 오래된 졸업앨범을 꺼내보았어요. 흑백 사진 속의 얼굴들, 미자의 새침한 표정, 선자의 교활한 눈빛, 태식의 거만한 자세, 그리고 구석에 서 있는 작은 소녀,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윤정이. 그때 나는 왜 고개를 들지 못했을까? 정희는 사진 속 자신에게 말을 걸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 이제 나는 똑바로 쳐다볼 수 있어. 토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40년 만의 재회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토요일 저녁 6시 그랜드 윤 호텔 2층 연회장 앞에 동창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30명 남짓한 인원이었어요. 머리가 희끗해진 사람, 배가 나온 사람, 지팡이를 짚은 사람. 60대가 된 그들은 서로의 변한 모습에 감탄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어요. 어머, 영수야. 너 완전 할아버지 됐다.
야, 너도 마찬가지야. 머리 어디 갔어? 웃음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미자는 일찍 도착해서 입구에 자리를 잡았어요. 오늘의 목적은 동창회만이 아니었거든요. 호텔 직원에게 말을 걸어 협찬권을 다시 한번 밀어붙일 생각이었어요. 미자는 명품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화려한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어요. 물론 가방은 작년 협찬품이고 스카프는 할인 매장에서 산 거였지만 누가 알겠어요? 어머, 미자야. 선자가 다가왔어요. 선자도 나름대로 꾸몄어요. 진주 목걸이에 단정한 투피스. 신부 측 어머니로서 체면을 세워야 했으니까요. 선자야, 오랜만이야. 아들 결혼 준비는 잘 돼가? 응, 뭐. 잘 되고 있어. 선자의 대답은 자신감이 없었어요. 사실 호텔 측에서 아직 연락이 없었거든요. 태식은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 낡은 점퍼에 구겨진 바지. 다른 동창들에 비해 초라한 차림이었어요. 태식은 구석자리로 슬며시 들어가 앉았어요. 모임이 끝나면 호텔 인사팀에 들러 면접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생각이었어요. 태식이 아니야? 야, 오랜만이다. 누군가 태식을 알아보고 인사했어요. 그래, 오랜만이야. 태식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예전 같으면 가장 큰 목소리로 좌중을 휘어잡았을 텐데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연회장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둥근 테이블 6개가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뷔페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조명은 은은했고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보였어요. 와, 여기 진짜 좋다. 이 호텔 원래 비싸지 않아? 동창회비 얼마 냈더라? 총무가 잘 협상했나 보지. 동창들은 감탄하며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저녁 7시가 조금 지났을 때 연회장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네이비 슬랙스. 화려하지 않지만 품질 좋은 옷이었어요. 은은한 진주 귀걸이에 얇은 금태 안경. 흰머리가 섞인 단발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죠. 윤정이었어요. 정희는 입구에 잠시 서서 연회장을 둘러보았어요. 40년 만에 보는 얼굴들. 늙고 변하고 낡아진 얼굴들. 어머, 저 사람 누구야? 글쎄, 낯이 익은 것 같기도 하고. 동창들이 수군거렸어요. 정희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때 미자가 정희를 알아보았어요. 야, 저거 윤정이 아니야? 윤정이? 누구? 아, 그애. 선자도 정희를 바라보았어요. 맞다, 윤정이. 맨날 혼자 있던 애. 미자와 선자가 정희에게 다가갔어요. 정희야. 야, 진짜 오랜만이다. 미자가 과장된 반가움을 표현했어요. 하지만 눈은 정희를 위아래로 훑고 있었죠. 저 옷 브랜드가 뭐지? 저 귀걸이 진짜 진주야? 계산하는 눈이었어요. 야, 너 진짜 많이 변했다. 예뻐졌어. 선자도 맞장구를 쳤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저 정도면 뭐해서 저렇게 됐을까? 재혼이라도 했나? 정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이야, 미자야. 선자야.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40년 전에 작고 떨리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야, 너 요즘 뭐해? 진짜 궁금하다. 미자가 물었어요. 나 여기 호텔에서 일해. 정희가 대답했어요. 오, 호텔? 여기? 이 호텔에서? 선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호텔 직원이라면 결혼식 예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응, 여기. 정희는 짧게 대답했어요. 와, 대단하다. 무슨 일해? 프론트? 아니면 객실 관리? 미자는 자연스럽게 정희를 저직급 직원으로 분류했어요. 저런 조용한 애가 높은 자리에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죠.
뭐, 이것저것. 정희는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 그렇구나. 야, 근데 너 여기서 일하면 혹시 우리 좀 도와줄 수 있어? 미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꺼냈어요. 도와달라니? 나 인플루언서거든. SNS 하는 거 알지? 여기 호텔에서 협찬 좀 받고 싶은데 너 여기 직원이니까 한마디만 해주면 되잖아. 미자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투로 말했어요. 정희가 자기보다 아래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나도 부탁이 있어. 선자가 끼어들었어요. 우리 아들 결혼식을 여기서 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좀. 너 직원이니까 할인 좀 받게 해줄 수 있어? 태식도 어느새 다가와 있었어요. 구석에서 대화를 듣고 있다가 용기를 낸 거였죠. 야, 정희야. 나도 하나만 부탁하자. 여기 보안팀 면접 보게 됐는데 면접관한테 말 좀 해줄 수 있어? 좋게 봐달라고. 세 사람이 정의를 에워쌌어요. 40년 전 개울가에서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어요. 정의는 잔을 천천히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았어요. 그래, 너희 셋. 이 호텔에 중요한 일이 많네? 정의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어딘가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죠. 미자, 선자, 태식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야, 너 도와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미자가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희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어요. 그 미소가 미자, 선자, 태식의 마음에 작은 불안을 심었어요. 연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건배가 오가고 추억 이야기가 터져 나오고 웃음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어요. 40년 전의 기억들이 술과 함께 흘러나왔죠. 야, 그때 운동회에서 넘어졌던 거 기억나? 아, 그때 너 완전 울었잖아. 에이, 안 울었어. 정희는 미자, 선자, 태식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정희가 자리를 그렇게 잡은 거였죠. 술이 몇 순배 돌자 세 사람의 입이 점점 가벼워졌어요. 야, 정희야. 아까 그 협찬건 말이야. 미자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술 기운이 올라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내가 팔로워가 8만이야. 8만? 이 정도면 호텔 측에서 먼저 연락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답이 없어? 미자는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나 이 바닥에서 꽤 알아주거든. SNS 세계에서 8만이면 엄청난 거야. 근데 이 호텔은 왜 이렇게 콧대가 높아? 선자가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 나도 결혼식 예약 문의했는데 연락이 없어. 우리 아들 결혼인데 신부 측에서 여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데 큰일이야. 선자의 목소리에도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신부 측이 좀 까다로워. 강남 사람들이라 눈이 높아서. 아유, 이번 결혼만 잘 되면 우리 집안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선자는 자기도 모르게 속마음을 드러냈어요. 뭐, 달라진다고? 너네 원래 잘 사는 거 아니었어? 미자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더 잘 살게 된다는 뜻이야. 선자가 급히 말을 바꿨어요. 태식은 묵묵히 술만 마시고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취기가 오르자 억눌렀던 말들이 새어나왔어요. 야, 나도 솔직히 말할게. 나 지금 진짜 힘들어. 태식의 목소리가 갑자기 가라앉았어요. 공무원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사람들이 나 무시 못했고. 근데 명예퇴직 당하고 나서 태식은 잔을 들이켰어요. 마누라도 떠나고 애들도 연락 안 하고 지금 고시원에서 혼자 살아. 이번 면접이 마지막 기회야. 이것마저 안 되면 나 진짜. 태식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미자와 선자는 잠시 당황했어요. 평소 같으면 태식의 처지를 비웃었겠지만 각자의 사정도 만만치 않았으니까요. 야, 너무 그러지 마. 다 잘 될 거야. 미자가 어색하게 위로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저것보다는 내가 낫네하고 생각하고 있었죠. 정희는 그 모든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40년 전에는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 지금은 각자의 삶에 치여 허덕이는 사람들. 정희는 그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동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그저 담담하게 관찰했어요. 너희가 뿌린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은 것뿐이야. 정희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미자가 정희에게 다시 말을 걸었어요. 야, 정희야. 너는 어때? 호텔에서 일한다며? 월급 많이 받아? 미자의 질문에는 무시가 섞여 있었어요. 너 같은 애가 얼마나 벌겠어라는 뉘앙스였죠. 뭐, 적당히. 정희는 짧게 대답했어요. 적당히? 그게 얼마인데? 선자도 호기심을 보였어요. 솔직히 너 젊어서 고생 많이 했잖아. 집도 가난했고, 지금은 좀 나아졌어? 선자의 말에는 그래봤자 나보다 못 살겠지라는 우월감이 깔려 있었어요. 정희는 잔을 내려놓고 세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궁금해? 내 삶이? 응, 궁금해. 우리 어렸을 때부터 알던 사이잖아. 숨길 거 있어? 미자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그래, 사실대로 말해줄게. 세 사람이 정희를 바라보았어요. 정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연회장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희의 목소리만이 또렷하게 테이블 위로 흘렀어요. 너희 셋, 이 호텔에 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지? 응,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잖아. 미자가 여전히 가볍게 대답했어요. 협찬, 결혼식, 면접. 정희가 하나씩 짚었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내가 좀. 그 일들 말이야. 정희가 미자의 말을 끊었어요. 이제 하나도 안 될 거야. 순간 테이블 위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뭐? 미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야, 무슨 소리야? 농담이야? 선자도 웃으며 물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농담 아니야.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감정의 기복이 전혀 없었죠. 미자야, 내 협찬 요청은 마케팅팀에서 이미 검토했어. 결과는 불승인이야. 팔로워 8만 중 절반 이상이 비활성 계정이고 참여율도 낮아서 협찬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거든. 미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너 그걸 어떻게 알아? 선자야, 내 결혼식 예약건도 검토했어. 근데 예약금을 2번이나 연체했더라. 그리고 내가 제출한 재정 자료에 허위 내용이 있어서 호텔 측에서 계약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결정했어. 선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걸 내가 왜? 태식아, 내 면접건도 알아. 서류는 통과했지만 이전 직장 평판 조회에서 문제가 나왔어. 상습적인 갑질, 부하 직원 괴롭힘, 민원인 폭언. 인사팀에서 최종 불합격 처리했어. 태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야, 너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 미자가 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너 그냥 호텔 직원이라며? 청소부야, 뭐야? 그런 걸 어떻게 알아? 정희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연회장의 웅성거림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주변 테이블의 동창들도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정희는 세 사람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내가 누구냐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 호텔에서 협찬을 결정하고 예식장 계약을 승인하고 직원 채용을 최종 결정하는 사람.
정희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이 호텔의 오너이자 대표, 그게 나야. 세 사람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거짓말. 미자가 더듬거렸어요. 윤정이가? 저 윤정이가? 선자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태식은 말을 잃고 정희를 바라보았어요. 40년 전 개울가에서 실내화 가방을 빼앗아 던졌던 그 소녀가 지금 자신의 마지막 희망을 쥐고 있었어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건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어요. 오랜만이야, 너희들. 정희는 세 사람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었어요. 나 윤정이야. 40년 전 개울가에서 실내화 가방을 빼앗겼던 그애. 급식을 뒤집어 쓰고 책가방을 발로 차였던 그애. 넌 평생 아무것도 못 될 거야 라는 말을 들었던 그애. 정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무서웠죠. 그 애가 지금 여기 있어. 이 호텔의 주인으로. 연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동창들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너희 기억나? 그날 뭐라고 했는지? 정희가 물었어요. 기억 안 나?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야, 쟤 울 것 같아. 에이, 쟤는 안 울어. 감정이 없나 봐. 진짜 징그러워, 쟤. 정희가 40년 전의 대화를 그대로 읊었어요. 나 다 기억해. 한마디도 안 잊어버렸어. 미자, 선자, 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너희가 물에 던진 건 실내화 가방이 아니었어. 내 마음이었어. 어머니가 밤새 수놓아준 꽃무늬, 그 수놓인 꽃무늬가 물레 번지는 걸 보면서 나는 다짐했어. 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언젠가 반드시 다시 떠오르겠다고. 정희는 핸드백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낡고 빛바랜 수첩이었죠. 이거 그날 밤에 쓴 일기야. 오늘 가라앉은 건 가방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에요. 하지만 나는 다시 떠오를 거예요. 반드시. 11살 때 쓴 글이야. 정희는 수첩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40년이 걸렸어. 40년 동안 난 하루도 이 수첩을 잊은 적이 없어. 세 사람은 수첩을 바라보았어요.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너희는 나한테 부탁을 했어. 도와달라고. 한마디만 해달라고. 정희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40년 전에 너희가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 넌 평생 아무것도 못 될 거야. 그렇게 말했잖아. 정희는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았어요. 근데 지금 누가 누구한테 부탁하고 있어? 그 한마디에 세 사람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미자는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평생 쌓아온 허세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SNS 속 화려한 삶,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걸 정희가 알고 있었어요. 선자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결혼식이 무산되면 신부 측에게 했던 모든 거짓말이 들통날 거였어요. 아들의 결혼, 집안의 체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판이었죠. 태식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어요. 마지막 희망이었던 취업 면접이 이미 불합격 처리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었어요. 연회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어요. 정희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오늘 내가 너희한테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세 사람이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보았어요. 협찬이 안 된 건 내 계정이 협찬 가치가 없어서야. 결혼식 계약이 안 된 건 내가 거짓 서류를 냈기 때문이야. 면접이 불합격된 건 내 과거 행실이 문제였기 때문이야. 정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원래 절차대로 처리했을 뿐이야. 너희 인생이 이렇게 된 건 너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야.
그 말이 세 사람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정의가 특별히 복수를 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정당한 절차대로 검토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정당한 절차 앞에서 세 사람의 삶은 스스로 무너졌어요. 그것이 가장 잔인한 복수였어요. 그때 연회장 입구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저분이 이 호텔 대표님이래. 뭐? 우리 동창이? 윤정이가 여기 오너야? 소문이 빠르게 퍼졌어요. 동창들이 하나둘 정혜 쪽으로 다가왔어요. 정희야, 진짜야? 내가 이 호텔 사장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성공한 거야? 야, 우리 동창 중에 제일 잘 됐네. 아까까지 정의를 기억도 못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친한 척을 했어요. 성공한 사람 옆에 서고 싶은 인간의 본능이었죠. 정의는 그런 동창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미자, 선자, 태식에게는 더 이상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세 사람은 테이블에 남겨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들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연회장에서 완전히 소외된 거였죠. 정희는 잠시 후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 씨, 연회장에 와주세요. 5분 후 수진이 도착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대표님 부르셨습니까? 동창들이 웅성거렸어요. 대표님이라고 불렀어? 진짜 사장이구나. 정희는 수진에게 말했어요. 오늘 행사 잘 마무리해 주세요. 그리고 참석한 동창분들께 호텔 기념품 세트 전원 증정하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동창들 사이에서 감탄이 터져 나왔어요. 와, 기념품까지. 정희 고마워. 역시 성공한 사람은 달라.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동창들에게 인사했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어요. 다들 건강하세요. 그리고 연회장을 나서려는 순간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정희야. 미자였어요. 얼굴이 눈물범벅이 된 채 정희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정희야, 미안해. 그때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미자가 정희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정희는 한 발짝 물러섰어요. 미자야. 정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그때도 지금도 너는 똑같아. 뭐? 그때는 내가 힘이 세니까 나를 괴롭혔어. 지금은 내가 힘이 세니까 나한테 빌어. 40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 변했네. 미자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어요.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 아니면 지금 내 협찬이 급하니까 미안하다고 하는 거야? 미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니,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희는 선자와 태식을 바라보았어요. 둘 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선자야, 태식아. 너희도 마찬가지야. 지금 미안하다고 하면 내가 결혼식 계약 다시 해주고 면접 합격시켜줄 것 같아?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나는 그렇게 안 해. 왜냐하면 그건 정당하지 않으니까. 정희는 한 발짝 물러서며 말을 이었어요. 내가 40년 동안 성공하려고 노력한 건 너희한테 복수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야. 너희 따위한테 인생을 낭비할 생각 없어. 그 말에 세 사람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복수를 위해 40년을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정희는 그저 자신의 인생을 살았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이 세 사람의 인생보다 훨씬 값지게 자라났을 뿐이었죠.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어요. 동창회가 끝난 후 세 사람의 삶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박미자는 협찬이 취소된 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동창회 다음 날 미자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SNS에 글을 올렸어요. 그랜드 윤 호텔을 비방하는 내용이었죠. 여기 호텔 대표가 동창인데 개인 감정으로 협찬을 거절했어요.
이런 호텔 가지 마세요. 미자는 그게 복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게시물은 역풍을 맞았어요. 먼저 호텔 측에서 공식 입장을 냈어요. 협찬 불승인 사유를 데이터로 공개한 거였죠. 팔로워 분석 결과, 활성 사용자 비율, 참여율 지표, 모든 것이 객관적인 수치였어요. 댓글이 쏟아졌어요. 저 인플루언서, 팔로워 절반이 유령 계정이래. 협찬 거절당하니까 저러네. 진짜 보기 싫다. 8만 팔로워가 자랑이라더니 가짜였네. 미자의 계정은 순식간에 논란의 중심이 되었어요. 팔로워가 급감하기 시작했어요. 8만에서 7만으로, 다시 5만으로, 한 달 만에 2만까지 떨어졌어요. 기존에 받던 협찬들도 하나둘 취소되었죠. 계약 해지합니다. 이미지 관리가 안 되는 인플루언서와는 일하기 어렵습니다. 미자가 몇 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당신 그동안 협찬으로 생활비 충당하고 있었어? 빚까지 내면서? 남편은 분노했어요. 숨겨왔던 재정 상황이 모두 드러난 거였죠. 이혼이야. 더 이상 못 참겠어. 미자는 결국 혼자가 되었어요. 한때 화려했던 SNS 인플루언서 미자의 품격 생활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되었고 미자는 더 이상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최선자의 이야기는 더 비극적이었어요. 결혼식 예약이 무산된 것을 알게 된 신부 측이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혹시 집안 사정이 어려우신 건가요? 호텔에서 재정 서류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는데 신부 측 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선자는 거짓말로 넘기려 했어요. 아, 그게 오해예요. 서류 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면 돼요. 하지만 신부 측은 이미 조사를 시작한 뒤였어요. 선자네 집이 전세라는 것, 남편 퇴직금이 주식 투자 실패로 날아갔다는 것, 아들 결혼 비용도 대출로 마련하려 했다는 것. 모든 것이 드러났어요. 신부 측의 반응은 냉정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 결혼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파혼이었어요. 선자의 아들은 분노와 좌절에 빠졌어요. 엄마가 거짓말을 했어? 엄마 때문에 내 결혼이 깨졌어? 아들은 집을 나갔어요. 며칠 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엄마 얼굴 보기 싫어요. 남편도 선자를 원망했어요. 당신이 체면에 미쳐서 이 지경을 만든 거야. 왜 진작 솔직하게 말 안 했어? 선자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울었어요. 평생 잘 사는 척하며 살아왔던 대가가 한꺼번에 돌아온 거였죠. 아들의 결혼이 깨지고 가족이 흩어지고 40년간 쌓아온 허세가 모두 무너졌어요. 그리고 선자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평생 남들의 시선만 신경 쓰며 살아왔다는 것을, 정작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고태식의 이야기는 가장 처량했어요. 면접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 태식은 고시원 방에서 혼자 술을 마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공무원 25년 했는데 왜 나를 안 뽑아? 태식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상습적인 갑질, 부하 직원 괴롭힘, 민원인 폭언.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태식은 호텔 인사팀에 항해 전화를 걸었어요. 왜 나를 불합격시켰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인사팀 담당자는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전 직장 평판 조회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공무원 25년을 했는데. 태식이 소리를 질렀어요. 고객님, 목소리를 낮춰주세요.
낮추긴 뭘 낮춰. 당장 면접 다시 보게 해. 결국 태식은 호텔에서 출입금지 조치를 당했어요. 폭언과 협박으로 경고를 받은 거였죠. 태식은 고시원으로 돌아와 또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문득 40년 전 개울가가 떠올랐어요. 자신이 정희의 가방을 물에 던졌던 그날. 야, 쟤 울 것 같아라고 웃으며 말했던 그날. 그때는 재미있었어요. 약한 애를 괴롭히는 게 힘이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지금 가장 약한 사람은 자신이었어요. 태식은 빈 소주병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지금도 이렇게 됐을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대답을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태식의 삶은 그렇게 바닥을 향해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한 달 후 정희의 집무실이에요. 비서실장 수진이 보고를 올렸어요. 대표님, 동창회 이후 박미자 씨 계정이 비공개로 전환되었고 최선자 씨 아들의 결혼이 파혼되었다고 합니다. 고태식 씨는 연락 두절 상태라고 합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수진이 물었어요. 대표님 혹시 속이 후련하세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네. 후련하지 않아요. 그리고 슬프지도 않아요. 그냥 담담해요. 정희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40년 전에 나는 복수를 다짐했어요. 언젠가 반드시 그들에게 되갚아주겠다고. 한강의 물결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40년 동안 열심히 살다 보니까 복수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내 인생이 더 중요해졌거든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무너졌어요. 내가 손을 대지 않아도 그게 인생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희는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40년간 간직해온 일기장이었죠. 오늘 가라앉은 건 가방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에요. 하지만 나는 다시 떠오를 거예요. 반드시. 정희는 그 글귀를 다시 한번 읽었어요. 그리고 수첩을 덮으며 말했어요. 이제 됐어요. 정희는 수첩을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더 이상 꺼내볼 필요가 없었어요. 40년 전 물속에 가라앉았던 마음. 그 마음은 이제 완전히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1년 후 그랜드 윤 호텔은 그의 대한민국 최고의 시니어 호텔로 선정되었어요. 수상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정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호텔은 제 인생 그 자체예요. 어린 시절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저는 언젠가 반드시 떠오르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저는 떠올랐어요. 이 상은 그 여정의 결과물이에요. 기자가 물었어요. 어린 시절 힘들었던 기억이란 게 뭔가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요. 인터뷰가 끝나고 정희는 호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정희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어머니가 수놓아준 꽃무늬 실내화 가방. 물에 젖기 전날 술을 보며 좋아했던 모습을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어요. 정희는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엄마, 나 해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정희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이었죠. 그 바람이 마치 어머니의 대답처럼 느껴졌어요. 정희는 눈을 감았어요. 40년 전 개울가의 소녀는 이제 없었어요. 지금 여기 서 있는 건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살아낸 한 여자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완벽한 복수였어요. 복수하지 않는 것.
그저 잘 사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